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? 네, 미국은 3월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. 자, 이게 미국이 실제로 2008년도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그래프예요.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강해졌죠. 지금 결국 부동산은 주식에는 심리를 먹고 사는 건데 저금리 유동성을 통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믿음이 지금까지 가격을 지탱하는 요소였다면은 고작 0.25%의 금리도 올리지 못하는데 무슨 경기가 좋습니까?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정면으로 바라는 거거든요. 지금 경기 상황이 금리를 0.25%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. 빚은 천지인데 이거는 결국은 경기 침체, 리세션에 대한 자인밖에 될 수 없거든요. 암호화폐가 떨어진 게 암호화폐를 거래 금지시켜서 떨어졌습니까? 아니거든요. 암호화폐가 오르지 않네. 암호화폐가 이 정도의 시장 유동성에도 버티지 못하네.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버티지 못한 건데 부동산도 결국은 시장이 금리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결국은 이 부동산 대세 상승이라든지 주식 대세 상승, 미국이 결국 돈을 풀기로 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. 결국 매매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. 3월 이후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도 산산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결국엔 영원히 회복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1980년대 일본 부동산 그래프거든요. 자,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뭐 일본 부동산 버블이랑 한국 부동산 버블이랑 비교를 하면서 일본 부동산 버블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부동산 버블이 더 심각했던 건 맞죠. 근데 일본 부동산 그 버블 당시에는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세계 3, 4위권도 아니었고 지금 1,500조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많은 가계부채를 베이스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 일본은 엔화라는 기축통화 제조업 기반 베이스에 튼튼한 경제 구조가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보다 모든 상황이 나았습니다. 지금 한국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부동산 가격도 과분하고 지금 어떤 모 증권사의 경제연구원 논리라면 그렇다면 뭐 평당 한 10억 100억이라도 돼야 진짜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주변을 봐도 장사하면 다 안 된다고 하고 취직해도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면 왜 부동산에만 몰리겠습니까? 이거는 0.25% 금리도 소화를 못한다는 거는 결국 부동산밖에 돈을 갈 데가 없고 이거야말로 부동산이 버블 중 버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저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중무역 협정이 결렬될지 아니면 이제 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또 동시에 미국이 3월에 금리를 올릴지 떨어뜨릴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제 예측은 3월 이후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설령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사인을 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두세 달 정도 더 3월 이후에 두세 달 정도만 상승장 유지가 될 거고 결국은 올해 여름을 넘기긴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워렌 버핏이 한 말 있습니다. 바닷가에 물이 가득할 때는 다들 즐겁게 수영을 하지만 물이 빠진 썰물이 됐을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각종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금리 유동성이란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걸 통해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장에서 돈을 벌으면서 전문가 행세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자산 하락이 오게 되면 결국 그분들이 했던 거는 시기가 좋아서 대세 상승장에 그냥 나는 오를 것이다. 그렇거든요. 작년 10월 8월에 암호화폐 뭐가 오를 것이다. 뭐 리플이 오를 것이다. 뮤직코인이 오를 것이다. 뭐 무슨 코인이 오를 것이다. 찍은 거는 코인을 상승하는 예측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장이 좋았던 거예요. 제가 리플 16배 오른다고 예측을 해서 맞았지만 제가 그거 자랑하고 안 다닌 거는 저는 제 실력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. 우리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혹세 고민을 하면서 아주 그냥 돈 뜯어먹고 계신데 이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이제 썰물 같은 폭락장에 오게 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대선론을 다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. 왜냐면은 뭐 경제가 지금 정도라도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20대 대선도 민주당 결여서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 정권은 결국은 복지 최저임금제 때문에 나라 망한 거 아니야 라는 홍카콜라의 프로파간다가 먹혀서 모든 자산 폭락의 책임을 대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20대 대선에 대해서 빨리 다뤄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경제 폭락과 함께 연관시켜서 토론해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. 네, 지금까지 풍류판가님의 자신 있는 주장 잘 들었고요. 이 주장들은 이제 풍류판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저희 디베이트의 주장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대선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차기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방송 주제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일까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디베이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